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 3차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자적인 기술로 고체 연료로도 소형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4일 오후 2시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앞바다 해상바지선 발사대에서 고체연료 추진 우주발사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잠시 후 발사체에서 분리된 100kg 중량의 지구 관측 위성이 지상 650km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번 3차 시험 발사에는 1, 2차 때와 달리 실제 위성이 탑재됐습니다. 발사 후 1시간 45분 뒤 위성체는 한화 시스템의 용인연구소 위성관제센터에 신호를 보내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는 한국 기업 한화 시스템이 개발한 지구 관측용 SAR, 즉 합성 계구 레이더 위성이 탑재됐습니다. SAR 위성은 지상 관찰 레이더를 탑재해 야간이나 구름이 낀 악천후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 중인 고체 추진 우주 발사체는 1단부터 3단까지는 고체 연료, 4단은 액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지난 1, 2차 때는 2, 3, 4단 추진체를, 이번에는 1, 3, 4단 추진체를 실험했지만 2025년 최종 시험 발사 때는 1단부터 4단까지 모든 추진체를 갖추고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시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고체 연료 발사체가 완성되면 무게 600kg 안팎의 위성도 우주 궤도에 올릴 수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탑재 중량을 1,500kg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를 지금 저희가 시험 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기술이 갖춰져서 완전히 저희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그런 발사체로도 또 우리가 필요한 위성들을 궤도에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체 연료 발사체는 구조가 단순하고 저장과 취급이 용이해 발사 준비 기간도 7일 이내로 신속 발사가 가능하며 발사 비용도 액체 연료 로켓에 비해 적게 드는 반면 액체 연료 로켓은 보다 크고 무거운 탑재체를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하는 고체 연료 추진체를 개발했거나 개발 중입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의 고체 연료 추진체는 북한 것보다 1.5배 이상 추력이 크다고 밝히고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민간의 기술을 이전해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의 최근 정찰 위성 발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3일 북한 당국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주권적 권리라고 거듭 주장한 것과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고 국제사회는 발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비롯한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통일부의 구병삼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대남 비방에 대해 해당 조치는 최소한의 군사적 정당 조치라고 일축하고 북한의 반복적인 거짓과 억지 주장, 무례한 국가 원수 비방은 한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허무호입니다. 한국군이 9.19 남북군사 합의에 따라 파괴 또는 철수했던 11개 최전방 감시초소 GP 복원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춰 복원하겠다고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조태용 실장은 3일 한국의 KBS 방송에 출연해 전방 감시초소 GP 복원과 관련해 1단계로 임시로 복원해서 최소한의 장비로 GP를 지키도록 하고 다음 단계에서 과학화 첨단 장비를 갖춘 GP를 조만간 복원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GP 때문에 충돌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서로 연락선이 있어야 하는데 어렵게 개설한 군 통신선을 북한이 끊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 촬영 사진 공개에 대해선 사진을 공개한다면
북한의 군사정보 수준을 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라면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대공 미사일 등 2억 7,100만 달러 규모의 F-35 전투기 관련 군수품과 장비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 1일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AIM-120C 공대공 미사일 39기 등 F-35 전투기와 관련한 군수품과 장비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잠정 승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또 이번 판매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군수품을 전투기에 제공해 현재와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며 영내 도발을 억제하고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기술을 전수해 미국이 수배 대상을 지정한 스페인의 친북 인사가 체포됐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유럽의 친북단체인 조선 친선협회 창립자로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알레한드로 카우데 베노스를 마드리드 아토차 기차역에서 지난달 30일 체포했다고 AFP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베노스는 2019년 4월 영국인인 크리스토퍼 엠스와 함께 북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당국의 눈을 피해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의 행사 참석을 주선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습니다. 버질 그리피스는 이 행사에서 블록체인 가상화폐 기술을 이용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하는 방법을 북한에 전수했으며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4월 징역 5년 3개월과 벌금 10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미국 검찰은 법원에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책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제출했으며 해당 이메일에 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성남시장 시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등장해 한국 내에서 정치적 공방이 일었습니다. 세계 노예제 철폐의 날을 맞아 국제인권단체가 현대판 노예제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 정부의 강제노동 허용 법률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호주의 국제인권단체인 워크프리 재단은 최근 VOA에 지난 5월 발표했던 2023 세계 노예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인 인구 1000명당 현대판 노예가 104명으로 전 세계 국가 중 현대판 노예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이 단체의 제클린 라르센 디렉터는 북한 정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을 해외에 판매할 수 없도록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현대판 노예제는 학대를 가하는 주체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사법기관에 의지할 수 없는 현실과 성인은 물론 어린이들조차 농업과 도로 건설 등 강제 무급 노동에 동원되고 수감자들에 대한 강제 노동이 만연한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